삼촌이 나한테 경광봉을 쥐어주고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주었다. 흔들라고 하면 흔들고 불라고 하면 불어. 뒤쪽 차들한테 잘 보이게. 스위치를 누르니까 경광등에 불이 들어왔다. 만석이 형 목소리가 들렸다. 대열을 갖추세요. 선두는 허동혁, 이지은, 웨인과 리나가.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도 만석이 형이 시키는 대로 줄을 맞췄다. 마지막 점검입니다. 헬멧, 장갑. 사람들이 만석이 형을 따라 헬멧을 두드리고 장갑 낀 손을 들었다. 모경우 아저씨만 빼고 다들 손수건 같은 걸로 얼굴을 가려서 강도처럼 눈만 보였다. 출발! 호루라기를 입에 문 만석이 형이 앞장서고 다들 뒤를 따랐다. 깜빡깜빡 비상등을 켠 트럭이 천천히 자전거들 뒤를 따라갔다. 뒤에서 보니 자전거들이 비틀비틀 삐뚤삐뚤 엉망이었다. 나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경광봉을 열심히 흔들었다. 우리가 천천히 가니까 밀린 차들이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렸다. 삼촌이 확성기를 밖에 내밀었다. 엥!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가속! 만석이 형이 질렀다. 가속! 사람들이 따라서 소리를 질렀다. 자전거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열이 길어졌다. 만석이 형이 뒤쪽으로 처지더니 소리를 질렀다. 간격 좁혀! 벌어지면 차가 끼어든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택시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끼어들었다. 뒤처진 자전거들이 급히 멈췄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은 자전거 한 대가 앞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아! 들이받친 희정이 누나가 종아리를 잡고 비명을 질렀다. 들이받은 은영이 누나가 자전거에서 내렸다. 언니 미안해요. 삐삐삐! 만석이 형이 호루라기를 불어 앞서가는 자전거들을 정지시켰다. 만석이 형이 희정이 누나 바지를 무릎까지 걷었다. 어딜 봐요! 희정이 누나가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내렸다. 만석이 형이 힐끗 희정이 누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짱하네. 대열 갖추고 출발! 출발! 사람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유치원생들 같았다. 길 위에 차들이 점점 늘어났다. 삼촌이 시계를 보더니 중얼거렸다.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출근 시간에 딱 겹쳤다. 자전거들이 차에 둘러싸였다. 부릉대고 빵빵대는 크고 작은 차들이 도로에 가득했다. 자전거들이 불쌍해 보였다. 트럭 뒤에 선 지은이 누나가 매연을 맞고 콜록거렸다. 만석이 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겁먹지 마! 흩어지지 마! 간격 벌어지지 않게 앞만 보고 달려! 만석이 형 호루라기 소리가 좀 처량하게 들렸다. 삼촌은 쉬지 않고 사이렌을 울렸다. 덕분에 경광봉을 든 내 오른팔도 쉴 틈이 없었다. 사람들이 신기한데 우리를 쳐다봤지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30분쯤 걸렸다. 농수산물 시장이라는 곳을 지나자 시골이 나왔다. 앞서가던 만석이 형이 뒤로 처지더니 트럭 옆에 와서 말했다. 저기 경찰 지구대 앞에서 쉬었다 가자. 알았어. 만석이 형이 다시 앞으로 가더니 지구대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다들 자전거를 세우고 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겨우 30분 타고 힘이 빠진 모양이다. 헬멧을 벗으니 얼굴들이 온통 땀투성이었다.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한 걸 보니 오늘도 한창 더울 것 같았다. 이 더위에 자전거를 타다니 미친 짓이었다. 삼촌이 나를 불렀다. 호진아, 물 날라. 아이스 박스 안에 작은 물병들이 있었다. 내가 물병을 안고 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반쯤 언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삼촌이 말했다.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물병 버리지 마세요. 계속 쓸 겁니다. 삼촌이 트럭 뒤에서 나를 불렀다. 이거 간식인데 다음 쉬는 시간에 먹게 만석이 가방에 넣어줘. 만석이 형이 메고 있는 가방에 바나나 2송이를 넣어주고 사람들 물병에 물을 채워주었다. 쉬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만석이 형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출발 준비! 다들 느릿느릿 자전거에 올라탔다. 나도 트럭에 올라탔다. 내 자리가 어느새 햇볕에 달궈져 있었다. 삼촌한테 물었다. 삼촌, 에어컨 안 켜? 삼촌이 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환자 있을 때만 켠다. 시골길 시작되자 차가 줄었다. 경광봉을 흔들 때는 안 그랬는데 느릿느릿 자전거를 따라가니까 졸음이 왔다. 삼촌이 만석이 형한테 소리쳤다. 먼저 간다. 애써라. 부릉 부릉 엔진 소리가 커졌다. 열린 차창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물벼락처럼 잠이 쏟아졌다. 빨리 내려. 삼촌이 나를 깨우더니 트럭 문을 열었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의자에 발라 누웠다. 나 좀 잘게. 어젯밤에 거의 못 잤어. 잠은 밤에 자고 밥하기 물 떠와. 삼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니까 삼촌도 겁먹지 않았다. 아침엔 바쁘니까 도와줬지만 이렇게 계속 부려먹는 건 너무했다. 앞으로 고생을 안 하려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 삼촌이 길을 그쪽이며 운전석 뒤에서 뭔가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읽어봐. 안내 전단지였다. 여행하는 자전거 친구와 함께하는 제15회 자전거 순례. 주제 예뻐라 우리는 나라 달려라 넓은 나라. 기간 8월 3일부터 14일까지 11박 12일. 모집 인원 남녀 땡땡명.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코스 광주 출발, 구례,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대구, 안동, 당양, 원주, 홍천, 속초, 통일전망대, 속초 해산. 총 1100km 숙식과 간식 제공 캠핑카가 함께 갑니다. 참가비 50만 원, 여행자 보험 가입. 1회부터 14회 재참가 시 20% 할인. 준비물, 자전거 장갑, 선크림, 선글라스, 편한 속옷, 공기베개, 칫솔, 수건 등등. 인터넷 여자친구 카페를 방문하세요. 다녀온 사람들은 추천하는 자전거 여행 가장 멋진 여름을 약속합니다. 나는 전단지를 대충 훑어봤다. 쉽게 말해 삼촌이 하는 일은 자전거 여행 가이드였다. 갑자기 속은 기분이 들었다. 미리 알았으면 삼촌한테 오지 않는 건데. 나는 전단지를 돌렸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너는 참가비 안 냈으니까 몸으로 때워야지. 연말도 아닌데 머릿속에 보신강족이 울렸다. 조카한테 돈을 받겠다는 삼촌이 내 앞에 있다. 할 말을 찾고 있는데 삼촌이 물통을 내밀었다. 싫으면 돌아가든지. 아침부터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댔다. 삼촌이 차를 세운 곳은 사람 하나 없는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 나무 그늘이었다. 나는 학교 뒤로 가서 물통에 물을 받아왔다. 그동안 삼촌은 트럭에서 솥과 가스렌지를 꺼내고 씻어놓은 쌀을 부었다. 밥을 앉혀놓고 삼촌이 아이스박스에서 반찬을 꺼냈다. 이것도 씻어와라. 삼촌이 내민 건 풋고추 같은 봉지였다. 풋고추를 씻고 있으니까 아빠 생각이 났다. 아빠는 풋고추를 좋아한다. 풋고추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 아빠가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툭툭 터지던 풋고추 소리가 생각났다. 삼촌은 손이 빨랐다. 어느새 식판을 꺼내 물에 헹구고 국 끓일 준비를 했다. 나는 두부를 썰고 간을 보기도 하며 삼촌 심부름을 했다. 자, 이제 좀 쉬자. 시계를 보니 11시 20분이었다. 삼촌은 12시쯤 자전거들이 도착할 거라고 했다. 전화 안 오는 걸 보니까 제 시간에 오려나 보다. 삼촌이 계산기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삼촌이 봉투에서 영수증을 꺼내 계산하는 동안 나는 긴 의자에 누워서 눈을 감았다. 호진아, 밥 먹자. 눈 감은 지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삼촌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보니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줄줄이 교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다들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아침에 본 말끔했던 얼굴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저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다들 벌겋게 익은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고 개처럼 입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삼촌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했다. 자전거는 이쪽에 세워놓고 저쪽 수도가에서 씻고 오세요. 바로 점심 먹을 테니까 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밥솥 쪽으로 몰렸다. 밥 먹는 동안 나무 밑은 조용했다. 다들 식판에 수북이 담긴 밥을 입에 몰아넣느라 말이 없었다. 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더 먹는 건 좋은데 남기지 마세요. 남기는 사람은 간식 안 줍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밥을 먹고 나자 1시간 동안 낮잠을 잔다고 했다. 마침 나무 그늘마다 긴 의자들이 있었다. 다들 긴 의자에 들어 누웠다.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의자에 누웠는데 삼촌이 불렀다. 호진아. 삼촌이 불러서 좋은 일은 없다는 건 반나절 만에 알아버렸다. 대답을 하지 않자 삼촌이 내 머리맡에 우뚝 서서 말했다. 말 안 들으면 저녁밥 안 준다. 내가 강아지야? 먹을 걸로 길들이게.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지. 땀은 지금도 흘리고 있거든요. 그 땀은 그 땀이 아닌 것이다. 난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할 일은 식기 설거지였다. 남들이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설거지를 하는 기분에 별로 좋지 않았다. 삼촌이 국솥을 씻고 뒷정리를 했다. 다들 배가 고파한지 음식 쓰레기가 거의 없었다. 만석이 형이 자고 있는 사람을 몇을 깨웠다. 희정이 누나, 모경우 아저씨, 은영이 누나 모두 3사람이었다. 자전거 탈 때 뒤로 가장 잘 처지는 사람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낮잠을 자려는데 삼촌이 말했다. 만석이한테 가서 과외 좀 받고 와. 무슨 과외? 몸에 알아. 해도 너무했다. 내가 학원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 과외 받으라는 소리를 못할 텐데. 나만 과외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만석이 형 앞에 선 3사람도 표정이 곱지 않았다. 모경호 아저씨가 고개를 흔들었다. 자전거를 이만큼 타면 됐지. 뭘 더 배우란 말이야. 난 잠이 더 필요하니까. 볼이 부어있기는 희정이 누나와 은영이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만석이 형이 고개를 저었다. 안전하게 타는 게 잘 타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 곡성 읍내까지 3km쯤 내리막길이 나와요. 희정이 누나가 대꾸했다. 내리막길은 쉽잖아요. 그냥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뭐. 만석이 형이 씩 웃었다. 왠지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문제는 오르막길이 내리막길보다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페달 구르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어요. 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잡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리막길에서는 자전거로도 시속 5, 60은 너끈히 나오는데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날아갑니다. 사람이 겁난 얼굴로 서로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이야 자전거 타고 싶어서 돈 내고 참가한 거지만 참가비를 못 내서 자전거 과외를 받아야 되는 내 신세가 가장 불쌍했다. 은영이 누나가 조그맣게 말했다. 오빠 아침에는 고갯길 없다고 했잖아요. 만석이 형이 씩 웃다니 대답했다. 높은 고갯길이 없다고 했지. 만석이 형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앞에 섰다. 자, 운동장 10바퀴만 돕시다. 우리는 엄마 우리 따라간 아기 우리들처럼 만석이 형을 따라 운동장을 돌았다. 시키는 대로 기어 올리고 기어 내리고 1분에 70번씩 가볍게 페달을 돌리고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한 번씩 잡아보고 동시에 잡아보기도 했다.